누더기 된 내 개인정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해외 직구가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원하는 물건을 척척 배달까지 해주니까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생각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까똑! 메시지가 왔네. 뭐야? 해외 직구로 시킨 물건이 통관됐다고? 어머, 최근에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진태가! 아들아! 너 혹시 미국에서 뭐 물건 주문했니? 아니 미국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아니면 인양반이 진짜 인양반이 너가 아빠인가? 당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적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 아유 깜짝이야. 애 떨어진 지 오래됐구나. 아유 아니지. 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그 행복 이커머스 그 회원이잖아. 그거 잘 쓰잖아 그거. 행복 이커머스? 어. 그럼 거기가 당일 배송에 빠르지. 다음 날이면 물건 바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편한데. 근데 그게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왜? 지금 행복 이커머스에서 개인 정보가 다 털려서 뭐 이거 날린 거 그런 거 모르지. 어머나. 아유 맨날 드라마만 보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아니 잠깐만 개인정보 그게 무슨 말이야? 거기에 어. 전화번호, 뭐 주소, 뭐 이런 거 이메일 이런 거 다 입력해놨잖아. 세상에. 그리고 엄마 그 쓰는 통관번호 그거 다 어머나. 입력했지. 그거 다 털렸대. 잠깐만 지난번에 해외 직구 뭐 통관됐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인가?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저는 서둘러 이커머스 업체를 탈퇴했는데 하지만 정말 탈퇴만 한다고 해서 끝인 걸까요? 이미 제 개인정보는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대체 이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거 많이 아니 이게 정말 잠잠해질만 하면 개인정보 유출 자꾸 문제가 터져. 또 터지고 최근에는 또 엄청 크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네. 일단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직장인 A씨가 지난 9월에 아니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적도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 이런 얘기에 이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아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대수롭게 않게 지냈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이용하던 B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당신 내 집 공동현관 그 출입문 비번 있죠. 네. 요게 이런 것 포함한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게 어머. 되는데 불안감은 커졌지만 아직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인지 알고 싶다 혹은 궁금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 유출이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몇 번째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맞아요.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이런 정보 유출의 사례에서 외부의 공격, 뭐 해커의 습격, 뭐 북한의 소행, 막 이런 식의 원인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번에 크게 터진 이 A 업체의 사건을 보면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외국의 국적의 직원이 본인이 관리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한 명의 모든 사람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일벌백계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 업체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관리 통제망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관리 직원들의 어떤 그 권한 관리라든지 혹은 이 정보 열람의 범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계속 이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에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 10개월 전인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어떡해. 처음 보는 브랜드에 한 번도 산 적 없는 게 통관이 됐다고 어머머머.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이제 개인 통관 번호를 변경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유독 이 개인정보 유출이 우리나라에서만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진짜.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그런지 궁금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억 건이 넘었어요. 이건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해서도 많은 건수고요. 많은 거죠. 우리 인구를 생각해봐도
많은 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두 번 유출된 게 아니라 누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생활 밀착형,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이커머스 업체 같은 곳에서 유출 사고 일어나면 한 번에 보는 그 피해 건수가 수백만 명, 수천만 맞아, 명에 맞아, 이를 맞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대형이잖아, 이게. 이런 거 안 일어나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도 물론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상당한데 우리나라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업체가 대부분의 국민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은 산업 구조가 좀 넓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주별로 지역별로 좀 주된 업체가 다르니까 아. 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이렇게 전 국민으로 퍼지는 경우는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보안 수준이라던가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반복해서 이런 유출 사고가 있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IT 강자예요. 그러니까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국민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출 사고도 많다고 평가가 되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업체가 좀 독과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출 건수가 3억 건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3억이면 엄청나다. 한 국민이 한 6번은 털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된 게 많으니까 맞아, 여기서도 맞아, 털리고 맞아, 저기서도 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근데 요번에 이 업체는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들었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겠지만 네. 이 구조를 제가 보면은 일단은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다 한국인들이잖아요. 그 한국에 있는 그 법인의 어떤 정보 관리 체계가 허술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미국 법인에 있는 어쨌든 독립적인 법인에 미국 관할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듯이 뭐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체계가 잘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어떤 미국만의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소송에 좀 어떤 유리한 것들을 좀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소송에 쓰일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할 문제로만 봤을 때는 미국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저로서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네. 이거 거의 안 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진짜 많이 대부분 다 쓰죠.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사연에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통관번호까지 털렸다라고 하는데 요거로 인한 2차 피해 뭐 이런 거는 뭐 없을까요? 이전 유출 사고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맞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이름이나 전화번호 유출돼서 우리 휴대폰만 봐도요, 하루 종일 스팸 문자 오잖아요. 맞아요. 광고 문자 하루 종일 옵니다. 이것도 피해인데 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이번에 네. 최근 구매 내역까지도 유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뭐 산 게 뭐가 큰 문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요, 주기적으로 아이들 물품 구매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이 집은 아이들, 그리고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구나까지도 구매 목록 보면 확인되실 수 있고요. 또, 이 집은 1인 가구구나. 혼자 사니까 소분해서 포장되어 있는 물품들을 아침마다 배송시키는구나. 이 집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것 같구나 같은 내 생활 패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